네, 결국 제적시키기로 했답니다. 아직 제적된 건 아니고요. 조선 특정대학 여기를 뭐 이미 나왔으니까요. 학교 측에서 조선대 측에서 이 의전원생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데이트 폭력 어제 잠깐 다뤘습니다만 이게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뭐 개인적인 일이라 뭐 사실 좀 공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남학생들이나 남자들 같은 게 술을 먹거나 또는 이제 교제하는 과정에 좀 불만이 있는 경우에 이런 이제 폭행 사례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도가 심한 경우에 그건 이제 뭐 형사 처벌 하긴 하는데 이번 케이스도 어떻게 보면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좀 더 이렇게 좀 경미한 처벌 쪽으로 이렇게 벌금형, 사실 벌금 자체는 좀 큽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그런 이제 우리 또 관행들이 있습니다. 학내 폭행도 그렇고요. 또 학생들이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다소 관대했던 그런 이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그러면 요즘 들어서 데이트 폭력이 늘어난대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더 과거에 비해서 더 남성 중심적이었고 보수적인 과거 시절에 비해서 지금이 더 늘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과거에는 참고 살고 과거에는 이런 거 남들한테 얘기 못했는데 지금은 여성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당당하게 나 이렇게 당했다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방어 태도가 더 커졌다라고 했을 때 일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예, 저는 뭐 두 번째 쪽 상황이 더 적절한 어떤 그 설명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숨기거나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이렇게 호소하고 또 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사회적 경향들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은 그런 추세에 따라야 됩니다. 이제 여성들이 옛날에는 뭐 남자친구한테 뺨 맞고 뭐 누구한테 얘기해 창피해서 말도 못해라고 하던 시절이 지났어요. 근데 의학 장래의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감금해서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은 이거 이러다가 제적되고 한 사람의 의사 못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을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를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항상 의문입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변호사 시험 변론 요지서 작성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하. 실질적으로 대학교에서 공무원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절도 행위를 했었는데 변론을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대학생이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 어떤 국가고시에 1차를 합격한 상태인데 만약에 이거를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이 날아가게 돼 있다. 그 반면에 그러면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고 앞으로 이제 국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제재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느냐. 그 사람이 그런 나중에. 딜레마 속에서 예. 어떤 식의 변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법연수원에 교육을 하기도 하는 바로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가 됐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봐서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의 젊은 사람의 미래를 생각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변론이 아마 통했는 것으로 보는데 근데 그게 무색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결국 그렇기 바람에. 때문에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오히려 일벌백계를 했다고 하면은 결국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좋은 메시지가 됐었을 그렇죠. 텐데 법원에서는 나름대로 선처를 해줬지만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이와 같은 제적 내지는 출교 처분을 함으로써 그 취지가 무색됐는데 예.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입원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때리는 사람의 심정과 맞은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왜 때리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고 가정 폭력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게 이번에도 그랬죠. 학교에서도 그랬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뭐냐면 당시들끼리의 일이다. 둘의 사랑 싸움이자 가정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알아서 처벌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권력과 파워의 문제지 사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성적인 어떤 애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약자가 강자한테 일방적으로 당한 것인데 이것을 법원에서도 강자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경찰이
서서히 뭐 그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너희들의 애정 싸움은 너희들의 애정 싸움으로 해결해라고 얘기할 때 강자는 더 득이 양양해서 이런 폭력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는 강도가 이렇게 뒀지만 그냥 두면 점점 더 습관적이고 강도가 세지기 마련이거든요. 야. 그리고 이제 맞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차피 해결되지도 않을 거 보복당할 수 있으니까 무섭다 참다 이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와서 싹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런 마음이 또 약해져서 받아주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 보복당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습관이고 본인의 정신적인 병이지 결코 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봐주거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제적에 대해서만 요건 조금 뭐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적은 출교와 다릅니다. 재입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 씨는 학칙상으로는 앞으로 다시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요. 2011년 고대 의대생들이 동기 여학생들을 집단으로 성추행했습니다. 이들 출교당했습니다. 재입학 불가능합니다. 근데 조선대 의존원생은 여자친구 감금 폭행했는데요. 만약에 제적이 된다면, 출교가 아니라 제적이 된다면 이건 나중에 재입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까지 들어가면은 학교에 또 뭐 이제 겨우 뭐 징계 내놨는데 그게 잘했네 못했는 애라고 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